오늘은 정령, 요정, 빙의, 신내림 이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외도들이 많은데 자기 합리화를 많이 시켜가지고 이게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이나 이런 SNS로 유통이 돼가지고 요즘 또 유튜브로 많이 또 나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잘못된 이런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신기가 있는 사람들은 부작용이 심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한번 따라했다가. 그래서 주로 이 도판 무당이라고 그러죠. 무당도 아니면서 무당 행세하는 이 도판에 이 무당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좀 신기가 있고, 신기가 좀 있지만 무당 되기는 좀 어렵고, 왜? 공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도판에 들어와 가지고 무슨 고수 행세를 합니다. 뭐 소주천이 어떻고 저떻고 그럽니다. 신기가 조금만 더 있고 공수가 되고 그러면은 하다못해 무슨 아주 어린아이 그런 동자신이라고 하죠. 동자신이라도 받을 정도 되면은 무당할 수 있지. 동자도 못 받고 공수가 안 되니까 받으면 뭐해 또. 공수가 안 되는데. 공수는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데 신을 받으면 뭐해. 아무 쓸모가 없지. 그렇게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 도판에 들어와 가지고 종교 영성계에 들어와 가지고 또는 호흡계에 들어와 가지고 무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해외에서 많이 또 이런 정신문화가 들어와 가지고 귀신을 갖다가 정령이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하면 도깨비죠. 이걸 한번 나무위키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뭐냐. 정령은 산천초목이나 무생물 따위 여러 가지 사물에 깃들어 있는 영혼. 원시 종교의 숭배 대상. 목신이네. 목신을 정령이라고 그러는 거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중동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중동의 신화에서는 지니조차도 정령으로 번역한다. 지니 근데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우리 디즈니 영화에 보면은 알라딘의 나오는 정령 귀신 파란색 이렇게 소원을 들어주는 귀신이 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아마 그거 같아요. 확실한 건 아닙니다.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정령이라는 단어는 외국에서 쓰는 영어 소설에도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동아시아권에서는 요정, 요괴, 요마, 귀신. 한국말로는 도깨비네, 도깨비. 그러니까 목신이야, 목신. 이 사물에 들어있는 거. 나무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 요즘 사람, 가구에도 많이 들어있죠. 농, 괴짝, 탁자, 의자, 심지어 거울에도 들어있고, 시계, 인형, 이런 데 들어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죽어가지고 오래되지 않으면 신통이 생기잖아요. 오래 존재한 것들은 이제 신통이 생기거든요. 그런 게 주로 이 목기가 됩니다. 목기. 요정이 요괴, 도깨비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신으로 태어나는 화생도 있어요. 도깨비는 사람이 죽어서 된다기보다는
그렇게 태어나는 걸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클 때, 내가 작을 때, 뭐, 한 5, 6, 7살 될 때는 이 도깨비가 많았어요. 몰라. 그게 뭐 자연현상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여작 한 들판에 막 불이 막 돌아다니는 게 보였어요. 그게 자주 보였어요. 나만 보인 게 아니고 친구들하고 다 같이 봤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반딧불처럼 뭐 자연현상인지 진짜 도깨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희한하잖아. 막 한들의 끝에 벼가 막 자라잖아요. 특히 가을에. 그럼 벼 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경의 속도도 빨라. 외계인인가? 여하튼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수영을 했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죠. 기운을 땡겨 보면은 뭐 벌써 자연현상인지 또는 화생인지 도깨비인지 귀신인지를 알 수 있죠. 뭐 산신령도 뭐 정령이라고 그러고 뭐 그런다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뭐 나무 위키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아주 자세히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정보가 굉장히 좋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많아요. 좀 틀린 것도 많지만은 여하튼 정보가 많아서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 외도들이 이 엉터리 주장을 합니다. 정령, 빙의, 정령, 빙의, 신내림 이런 걸 몰라가지고 엉터리 주장을 합니다. 주로 도판 무당이라고 그랬죠. 신기는 있는데 무당은 못 되고 도판에 들어와가지고 고수 행세를 하는 사람이 도판 무당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고수로 알려지고 그런 사람이 도판 무당이에요. 또 인터넷에 주로 활동하는 사람들, 헛소리하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이 도판 무당이에요. 신기를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막 오바를 하는 거죠. 주약을 요약을 해봤는데 일단 뭐 1번 정령, 조상령, 보호령 이게 뭐냐 이제 외도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빙의는 맞다. 빙의는 맞는데 그러니까 보호령, 보호령 나한테 유익한 영이라는 거죠. 장래 유익군과 비슷하다. 유익균, 소화를 도와주는 유익군과 비슷하다. 그래서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서로 상부상조하고 공생, 공존한다. 서로 도와준다 이거야. 그리고 체내 불순물을 제거한다. 이게 주장하는 거예요. 외도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아니죠. 그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스크롤 해보면 그 다음에 신내림에 관한 거. 이제 협치가 가능 불가가 있고 뭐 글자가 협치가 불가가 있고 협치가 가능하다.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협치가 뭐냐면 체내에 융화가 돼가지고 아까 정령처럼 어떤 좋은 현상이 일어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협치 불가는 이제 먼저 알아보자면 빙의가 맞다. 빙의는 맞다. 신내림도. 네. 기생충과 숙주 관계다. 숙주의 건강이 악화된다. 이제 무당이 못된 사람들이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도판 무당. 도판 무당이 이제 현재 무당들을 깔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숙주의 에너지가 고갈되면 나가버린다. 그러니까 나쁜 해로운 거다 이 말이야. 도판 무당은 신내림을 나쁘게 본다 이거지. 그러니까 신내림을 받으면은 몸에 좋지 않은 기생충과 같아서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주로 도판 무당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무당이 되고 싶은데 무당이 못 된 사람들이 지가 무당이 됐으면 얼마나 또 돈을 끌겠어요? 아니 뭐 많이 못 벌어도 일단은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점사라도 봐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잖아. 근데 자기는 공수가 안 돼가지고 지금 무당이 못 됐는데 그래가지고 뭐 철학관 차려도 신점을 못 보잖아.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겠지. 신점 못 보는데 누가 가서 점사를 봐, 철학을 봐. 이름도 그거 뭐 이름 짓고 이런 거는 내가 모르겠어. 근데 뭐 다른 거는 사주 보고 이런 거 다 신기로 봐야지. 그거 뭐 책만 보고 해가지고 그거 맞나? 그걸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된다고. 무당이 아니면은 철학관을 차려도 장사가 안 돼. 그래서 그런 걸 못하고 도판에 들어와가지고 무슨 단전업 한다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무슨 고수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머니를 이제 땡기려고 아니면 뭐 명예심이라든가 뭐 최종 목적은 머니지 머니. 예. 하려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무당을 까는 거예요. 도판 무당이 들어왔어. 그래서 또 하나는 협치가 가능하다. 빙의가 아니다. 이건 이제 무당이 주장하는 거겠죠? 이건 무당이 주장하는 거겠지. 이게 공수가 되는 사람. 무당이 아니더라도 공수가 되는 사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사람. 빙의가 아니다. 영험한 신령은 사람 몸에 실리지 않는다. 전사를 볼 때 잠시 접신되고 곧 떠난다. 신제자를 이롭게 한다. 신제자의 나쁜 기운을 쳐낸다. 다 좋은 거야. 일단 신을 받으면 다 좋다 이거야. 이 무당이 주장하는 거다. 무당 주장. 근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영한 무당일수록 몸이 아프죠. 그죠? 신갈이라고 해가지고 구설합니다.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신갈이를 안 하면 몸이 아파서 못 견딥니다. 그 신내림 받기 전에도 몸이 아파서 신내림을 받거든요. 대부분. 또 집안에 우환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신을 받아도 그것이 해결이 다 안 됩니다. 조금 되겠지. 또 많이 된 사람도 있긴 있겠지. 하지만 근본적으로 몸이 아픈 거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용한 무당일수록 이런 증상이 심해요. 왜? 용할수록 어떻게? 강한 신이 나한테 내렸다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용한 거지. 또 뭐 점사도 봐야 되고 테마도 해야 되고 또 뭐 부적도 써야 되잖아. 그럼 신을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용한 신을. 그래 부적도 쓰지. 부적은 아무나 써나? 그래서 용한 무당일수록 몸이 아프다고요. 갑자기 막 안절뱅이가 되고 그래요. 뭐 신이 실려가지고 멀쩡하다가 갑자기 신에 완전히 신경을 점령당한 거란 말이에요. 또 이거 얘기 안 하려다 또 얘기하네. 우리 수행 선배들도 그런 분들이 있었죠. 저도 뭐 아시는 분이 길 가다가 갑자기 안전병이가 된 거예요. 한참 못 일어났다 그래요. 못 일어납니다. 그 완전히 신경을 점령당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수행 정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 무당한테 가서 신내림을 받으면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직장도 번듯한 게 있고 먹고 살만하고 그러면 무당이 좀 약간 어떻게 직업으로 갖기에는 약간 인식이 좋지 않잖아요. 또 자식들이 결혼하고 뭐 이런 것도 피해를 끼칠 수 있고 후손을 위해서도 이제 그런 걸 안 하려고 한다고.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근데 아까지 도판 무당 돈 땡기고 싶은 사람은 막 신내림을 자기가 받아요. 신기도 없으면서 그 조금 있는 거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빙의에 대한 잘못된 상식 해가지고 이제 제가 글을 아침에 잠시 썼습니다.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오디오로도 방송이 되니까. 빙의에 대한 오해. 정화력이 발현되지 않으면 위와 같은 오해가 생기기 마련이다. 5만 가지 그럴듯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접목한다. 합리화라는 거죠. 합리화. 자기한테 이득이 되게끔. 그러나 실상은 모두 똑같은 사람에게 해로운 빙의 현상이다. 빙의는 이로운 게 전혀 있을 수 없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영체나 화생도 일단 사람 몸에 들어오면 기운의 흐름이 그만큼 느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수가 늘어날수록 심신의 건강이 악화된다. 그리고 일단 한번 들어온 것은 숙주가 죽을 때까지 절대 스스로 나가지 않는다. 나가지 않습니다. 아파트 당첨 하나 됐는데 그냥 버리고 나가요? 아무리 저 총구석에 아파트 당첨돼도 안 나갑니다. 모르겠어요. 뭐 한 동짜리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단지는 값어치가 있죠. 지방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 청약해가지고 당첨됐는데 필요 없다고 버리고 나갑니까? 그냥은 안 나가죠. 뭐 팔고 나가거나 그랬겠죠. 이득을 보려고 하겠지. 저도 촌에 촌집이 있지만은 우리 친구가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님이 촌에 그 혼자 있기가 무서워가지고 시내에 상주 시내에 그 아파트에 사세요. 뭐 비쌉니다. 촌집 그거 팔 때 새로 집을 지은 거거든요. 깨끗해요. 아니, 현대식으로 지었어요. 그래도 그거 뭐 내가 뭐 얼마 받았나 가격을 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주 헐값에 넘겼어요. 2천만 원도 안 돼. 근데 그 아파트 사는데 그 1억 주고 사겠어요? 아무리 촌이라도? 못 삽니다. 상주 시내에. 1억짜리가 어디 있어요? 작은 것도. 대단지는 많을 것도 없고, 그걸, 뭐 2천만 원도 못 받은 집 팔고 아파트 억대 집 주고 들어갔는데, 촌집이면 훨씬 더 좋지. 크기도 크고. 그렇지만은, 아파트는 작지만은 또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래요. 뭐, 외국에서는 단독주택이 인기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아파트에 살아보면은 편의시설이 많아가지고, 단독에 살기 싫어합니다. 뭐 어떤 프라이버시도 그렇고 위에서 뭐 다 쳐다보고 뭐 그래서 절대 나가지 않는다. 한마디로 빙의 입장에서는 뭐 진짜 사람이 인간이 진짜 형편없다 막 냄새나고 막 그럼 몰라. 집에 막 물새고 그러면 새로 짓던 거 버려야 되잖아. 그럼 몰라도 관리가 된다. 그러면 절대 안 나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먹을 거 들어오고 그러는데 뭐하러 나와요? 붙었지. 그래서 좀 더 읽어보자면 단전호흡을 통해 길을 수행하는 사람은 이질적인 기운이 몸에 기거하면 수행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 따라서 빙의와는 악연의 관계일 수밖에 없다. 조상형도 마찬가지다. 이로울 게 전혀 없다. 죽은 자는 산 사람의 몸에 실려서는 안 된다. 죽은 자뿐 아니라 화생도 마찬가지. 잠시 에어컨 좀 켜겠습니다. 오늘 왜 덥네요, 실내가. 이게 내가 뭐 이렇게 활동을 하면 더워요. 화호가 일어나가지고. 여기 같이 사무실 쓰는데 나는 더워가지고 막 반팔 입고 일하는데 맞은편에 있는 애는 옷을 점퍼를 입습니다. 그래서 막 제가 에어컨 바람 나오는 걸 막 다 제 쪽으로 막 이렇게 가려놨어요. 그래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화호를 수행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화호를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저절로 화호가 일어나. 내가 뭐 의식을 안 해도 이게 몸의 체온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저절로 화호가 일어나는 것 같아. 또 너무 막 또 얘기 듣고 막
오버하면 안 됩니다. 그럴 것 같다고 그랬지 내가 그랬다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또 그런 느낌을 살리지 말라고. 그래서 막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보호령에 대한 오해 읽어보겠습니다. 조상령 외에도 보호령을 자처하는 경우가 있다. 상당히 많습니다. 생명부지가 들어와가지고 지가 보호령이라고. 조상령 다 쫓아내고. 쫓아내는 게 어디 가둬놓고. 개 같은 거. 개빙이. 이런 경우가 옛날에 우리 대공에도 있죠. 좀 축생이 의외로 파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지능은 없지만은 이 죽고 나면은 축생을 못 이깁니다. 사람 기운이. 절대 못 이깁니다. 조상님이 그 개 한 마리한테 꼼짝 못 해요. 걔가 이게 독심을 품어가지고. 근데 조상령들이 아무도 저걸 못하면 다 어디 가둬져 있고 그래요. 물론 그 개를 도와주는 그런 빙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조상령은 자기들한테 방해만 되니까. 그래서 유명 선도 수행자도 보호령의 관계를 이롭게 주장했는데 사실은 전혀 아니다. 우리 배울 때 그랬죠. 보호령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보호령이 마치 이로운 것 같고 수행이 높아지면 보호령이 그에 걸맞게 수질이 높은 보호령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다 수행에 방해가 된다. 높든 낮든 높으면 더 문제야. 더 안 나가니까. 우리가 어떤 무속적인 프레임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다. 실제로 보호해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수행에 심각한 방해가 되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예? 악영 끼칩니다. 예? 자, 이번엔 신내림에 대한 오해. 신내림도 빙의현상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몸에 신령이 실려있지 않다고 주장하곤 한다.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카페에도. 신내림까지 큰 돈 주고 받았어요. 몇천 주고. 철학관을 차렸는데 신이 내려야 뭐 점사를 보지. 그 신내림을 받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신기가 있어야 그 신내림을 받는 거지. 그게 공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신내림을 아주 긍정적으로 봐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제 카페 오시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사람은 호인이고 상당히 도인 냄새가 나요. 그런데 욕심에 그런 어떤 잘못된 상식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법을 봐도 그걸 인정을 안 해. 그래서 무당들은 몸에 실려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직 무당이나 유명 테마사는. 유명 테마사 김테마사도 자기 몸에 신이 실려있다고 방송에 얘기하고 또 자기 제자나 신제자들한테 신을 그 몸에 넣어주잖아요. 그런 옛날에 케이블 TV에서 방송 많이 한 게 지금 유튜브나 그 사람 사이트에 가면 있어요. 몸에 넣어줍니다. 실려있는 거예요. 정작 무당도 아니면서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합니다. 그 머글이요. 머글은 이제 내가 머글이라는 용어가 좀 없어가지고 머글 어디서 차용했냐면 무슨 어디 옛날에 뭐 영국 영화인데 미국 영화인가? 영국 소설을 갖다가 차용한 거. 그게 마법 부리고 그런 게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게 머글이라는 게 이제 신기가 좀 부족한 사람은 먹이라. 그러니까 마법을 좀 타고나지 않은 사람. 아버지는 마법사인데 엄마가 마법사가 아니야. 그러면 이걸 이제 머글이라. 약간 믹스가 돼가지고 주문을 외워도 주문이 잘 안 통합니다. 해리포터. 거기서 이제 해리포터는 완전히
마법사 집안에 태어났고 그 친구 둘, 그 남자하고 여자애 귀여운 애들 지금 다 컸지만은 그 당시 상당히 귀여웠죠. 그 둘이는 좀 약간 머글이었죠. 특히 남자친구는 좀 심했고 그 여자는 그도 명석해가지고 그걸 극복을 했어요. 그래서 머글은 신내림이나 산기도를 아무리 받고 해도 신의 기운이 작용되지 않는다. 작용되지 않습니다. 왜? 신기가 없기 때문에. 신기가 없으면 작용되지 않아요. 아무리 그 돈 줘 해서 안 됩니다. 돈만 날린 거죠. 설령 신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반복해도 실려 있는 것과 같이 숙주에게 무리가 따른다. 들어왔다 나갔다 해도 무리가 있습니다. 똑같이 실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기운줄이 연결됐습니다. 기운을 빼먹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4차원을 2차원적인 3차원적인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도 아니면 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4차원은요 도가 될 수도 있고 개가 될 수도 있어요. 또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또 동시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3차원적인 2차원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혀 그렇게 작용되는 게 아닙니다. 4차원은 요즘 양자역학 나오잖아요. 양자세계가 그렇게 2차원 3차원적으로 움직이나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자, 결론이 뭐냐? 귀신, 요정, 도깨비, 화생은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다 똑같고 다르지 않다. 수행자의 몸에 실려 있으면 수행이 멈추게 되고 건강이 악화되고 해탈하지 못한다. 몸이 파괴되면 기운이 무거워 악도에 떨어지게 된다. 그래, 살아있을 때도 괴롭고 어떻게 죽어서도 괴로운 거예요. 빙의 때문에. 자가도사는 커피 평소에 먹지 않습니다. 먹지 않는데 어제 누가 이걸 하나 카페라떼 무설탕을 내가 설탕을 안 먹으니까 이걸 하나 사왔더라고. 다 못 먹고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놨다. 이거 담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래. 요즘에 뭐 미세플라스틱 문제 많죠. 뜨거운 거는 바로 이런 컵에다가 아니면 그 스테인으로 된 거 보온병에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일단 미세플라스틱이 많다고 그래요. 버리기 아까워서 먹습니다. 이거 먹으면 잠이 안 와요, 잘. 커피를 맨날 먹으면 또 잠이 잘 오는데 어쩌다 먹으면 잠이 안 와. 그때 운전할 때 아주 용이해요. 그래서 나는 커피 대신에 그거 뭐 탈식스 같은 거 있죠. 몬스터 이런 거. 고카페인. 운전할 때 그거 한 반잔 먹으면 잠이 안 와. 근데 맨날 먹으면 또 잠이 오겠죠. 근데 어쩌다 먹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왜 이렇게 오해를 하느냐, 오해를 하는 원인이 뭐냐. 서성을 만나보지 못해서 그래요. 서성을 한 번도 정화를 체험하지 못했거든요. 자기 몸에 정화되는 걸 체험을 해보면은 이걸 이해를 합니다. 자기가 체험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몸이 깨끗했다가 오늘 뭐 아주 뭐라고 하죠? 여름에 뭐 보신탕? 아니 보신탕 아니. 보신으로 먹는 거 뭐죠? 닭백숙. 닭 그거 병아리거든요. 백숙 나오는 거. 그거 뭔데 막 뒤에 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빙의가 돼가지고 머리가 막 어지럽고 막. 그 병아리인데 정화를 한번 이렇게 몸을 깨끗이 해본 사람들은 좀 약한 기운이라도 이질적인 기운이 들어오면 바로 압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뭐 보호령이라든가 뭐 어떤 정령이라든가 신내림 이런 거는 신이 내 몸에 실린다는 거는 자기가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게 실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또 평소에도 많은 거는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수행을 하면서 뭐 시장 갔다가 뭐 들어오고 또 집사람이 무처가에 들어온 걸 자기한테 자기가 또 써보고 또 애가 그러면 또 자기가 써보고 이러면서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막혀가지고 우체가 돼가지고 도사가 있으니까 지금 내가 빼주지만은
안 빼주면 어떻게 돼? 몇 개월이고 안 나갑니다, 그거. 나갑니까? 2달 동안 한 4번 해봤어요? 용 써가지고? 안 나가요, 안 나가. 아주 사소한 것도 그런데, 이렇게 뭐 신이 막 들어오고 막 도깨비가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내보냅니까? 그래서 서성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그래서 이런 잘못된 상식이 만연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에, 이게 짧은 생각으로, 이제 체험은 없고, 자기 그냥 이 머리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럴 것이다.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체험을 해보면은, 이 수행의 세계라는 건, 우리가 일반 상식을 알고 있던, 세간에서 알고 있던 게 전혀 맞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말하는 이 도사도 마찬가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 이때까지 알고 있던 게 다 거짓이었구나. 내가 배웠던 게 다 엉터리였구나. 내가 잘못 배웠다는 걸 아는 거죠. 놀랍니다. 상당히 놀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을 해보면은 금방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소주천이라든가 뭐 중맥계통 이런 거 우리가 말만 듣고 상당히 뭐 그런 사람을 본 적도 없었고 아주 초고수나 그런 사람들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우리가 지금 쉽게 하고 있잖아요. 네? 쉽게. 뭐 그날로 되는 사람도 있고 단 며칠이 걸린 사람도 있고 바로 도사가 바로 빼주면 바로 그날로 돼. 상상이 안 가잖아. 그래서 이렇게 체험을 해본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세간에서 알고 있는 그런 상식들이 다 엉터리가 많다. 너무 많다. 맞는 것도 있지만 엉터리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거를 맹신을 하게 되면 지금 이런 걸 맹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새로 자기가 누구를 서성을 찾아가가지고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겠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수행이 멈추고 몸이 파괴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도에 떨어진단 말이야, 악도에. 왜? 기운이 평상시에 살아있을 때 보통 사람보다 더 무거웠잖아, 지금 실려가지고. 귀신이 들어왔다 나가면 기운이 가벼워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더러운 게 다 묻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무거운 기운이 그대로 죽어서도 작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기운이 가벼워야 하늘로 올라가지. 천상에 갔든가 뭐 그러지. 윤회를 걷다가, 윤회를 뭐 해탈이나, 열반을 못 하더라도, 그것도 좋은 데 태어나야 되는데, 기운이 무거우니까, 이게 가라앉아가지고 어떻게 돼? 자꾸 땅속으로 들어가겠죠. 기운이 그래도 덜 무거우면 이 땅에 태어나. 축생으로. 더 무거우면 땅속으로 들어가겠지. 아수라로 태어나고. 더 무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 땅속 지옥에 태어나가지고, 지옥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식을, 이걸 갖다가 정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걸 사견이라고 그래요. 정견을 가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초기 불교에도 어디, 부처님께서 보호령했다고 그랬어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라고 그랬어요. 간다빠 이런 거. 사람은 죽은 걸 간다빠라고 하는 설도 있어요. 그런 걸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벗어나야 수행이 된다, 이제. 우리 선도 수행도 마찬가지. 거기에 하나라도 실려 있으면은 내 몸에 기운이 넣어져요, 그만치. 그래가지고 수행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몸 하나에 영체가 이렇게 실려 있는데 어떻게 기운이 순환이 잘 되겠어요? 뭐 자꾸 걸리적거리는 거 아니에요? 걸리적거려가지고 수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기운이 이게 넣어진단 말이에요. 빨리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여러분들 의가소주천이 이렇게 천천히 흐르는 걸 알고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고수일수록 속도가 빨라요. 막 초당 몇만 회로 돌아요. 기운이. 근데 뭐가 실려있고 그걸 보면 자꾸 뭐가 찌꺼기가 들어오면 자꾸 걸리적거려가지고 이게 물이 순환이 안 된단 말이에요. 기운이. 그러면 물이 탁해지겠죠. 탁해지면서 그게 몸도 문제지만 정신에까지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올바른 어떤 가치관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은. 항상 삭견을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기 많이 나오는 사람 한번 보세요. 삭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카페에 있다 나간 사람도 있지만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 글 쓰는 거 올리는 거 한번 보세요.
완전히 삭견에 점령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팔정도의 첫째는 정견입니다. 정견. 정견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 정견이 생기지가 않아요. 수행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대성불교의 선남자, 선여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선남자, 선여인에 대해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선남자, 선여인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견해가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이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잘못된 빙의에 대해서, 잘못된 상식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여기까지 하고 일단 또 수행 열심히 하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